일단 변호사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그 주된 업무 분야를 선택하는 게, 물론 아닌 분도 계세요. 뭐 특정 대형 로펌에 처음부터 학교에서 이제 미리 컨펌이 된 경우에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처음 취직하는 회사, 거기에서 주로 내가 어떤 업무를 많이 맡았느냐가 본인의 그런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가사 사건만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사 사건을 하는 사무실에 지원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담당하시는 위에 그 선임 변호사님이 가사 사건을 주로 하시는 분이어서 처음에 제가 하는 사건이 대부분 가사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 가사 사건이 된 거죠. 변호사들이 본인이 몇 건을 했는지 일일이 막 숫자로 기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한 해에 새로 맞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불륜 이런 사건들을 한 해에 한 200건 정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8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년 동안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인식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 뭐 50대, 60대, 얘들도 다 컸고 이제는 진짜 못 살겠다, 참다 이혼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나도 내 인생 찾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어머님들 이혼하시는 분들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이제 1년 막 지난 분들, 뭐 3년 된 분들, 이렇게 신혼 이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신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처럼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 난 진짜 못 살겠다, 근데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못 살겠는데 지금 억지로 사는 게 아이한테도 안 좋다, 나는 그냥 빨리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혼해서 다투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위자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인데요. 신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툴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자료나, 그러니까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걸 주로 다투게 되고요. 이제 어머님들,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이미 다 성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돼요. 혼인 연차가 얼만큼 됐는지,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된 쟁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불륜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 거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 단순히 여성분이 호빠에 간다든지 남성분이 유흥업소에 간다든지 그런 것도 다 불륜 안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일단 무조건 차분해지셔야 됩니다. 사실 저만 해도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 같다? 얘를 얘를 어떻게 잡지? 얘를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이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약간 나의 촉으로 이상한 낌새를 당연히 느끼잖아요. 그렇게 돼서 수상하다 싶어서 떠봤는데 배우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명확한 증거를 캐치하기 전에 배우자가 눈치를 챘구나 하고 증거를 다 인멸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증거 있어? 당신 이러는 거 의처증이야, 의부증이야, 이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람피는 건 맞는데 내가 너무 섣부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증거도 확보를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만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으로 내가 일을 간다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좀 지켜보면서 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한번 열어보신다든지 해서 차분하게 증거를 다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발뺌 못하도록 딱 증거를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간통죄는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옛날에 어릴 때 막 그 사랑과 전쟁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은 가족이나 뭐 친구들 대동해가지고 막 모텔 막 문 두드려가지고 너 움직이지 마, 사진 찍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익숙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차에 녹음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몰래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사진으로 뭐 협박성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정말 더 된통 크게 당하는 거거든요. 요즘 부정행위는 그런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카톡으로 나도 보고 싶어. 오늘 뭐 하고 지냈어? 우리 그럼 다음에 어디 같이 갈까? 이런 식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뭐 손을 잡고 지나가는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어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관계 증거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